친한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혹은 나와 비슷했던 동료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찰나였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스친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친구가 갑자기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축하한다는 말 뒤로 씁쓸한 기분이 몰려온 적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하면서요.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인 질투와 샤덴프로이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독일어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의 합성어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도,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도 이 묘한 기쁨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즉, 이 감정은 시대를 막론한 인류의 심리적 생존 기제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기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불행을 접할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아주 먼 옛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서열이 중요했던 시절에는 타인의 하락이 곧 나의 상대적 위치 상승을 의미했으니까요. 우리 뇌는 아직도 그 시절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신경과학 연구에서 사람들이 시기하는 상대의 불행을 상상하거나 관련 내용을 읽을 때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어요. 쉽게 말해서 남의 불행을 볼 때 뇌가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죠. 질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는 내가 원하는 가치를 타인이 가졌을 때 보내는 뇌의 경고 신호예요. 즉, 질투가 난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더 잘 살고 싶고 성취하고 싶다는 뜨거운 에너지를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그 감정은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잔재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세대는 유독 더 질투와 비교에 시달릴까요? 바로 SNS 때문입니다. SNS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교 도구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지, 행복한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현실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남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SNS는 편집된 삶일 뿐이에요. 아무도 자기 일상의 지루한 부분이나 힘든 순간을 올리지 않거든요. 저도 SNS에 올리는 사진은 아이가 웃는 순간, 예쁜 카페에 간 순간뿐이에요. 아이가 떼쓰며 우는 순간,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지쳐서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데도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SNS를 볼 때마다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SNS를 볼 때 그랬어요.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며 경력이 멈춰 있다고 느꼈을 때 동기들의 승진 소식이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겉으로는 좋겠다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마음속엔 왜 나는 여기 멈춰 있을까? 라는 자괴감이 커졌죠. 어느 날은 대학 동기가 해외 연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성공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내 안의 결핍이 건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걸요.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을 때 타인의 삶은 나를 공격하는 거울이 됩니다. 비교는 내가 비어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타인의 삶을 사느라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었죠.
타인과 비교하며 흔들리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이제 나를 좀 돌봐달라는 내면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안의 빈칸이 너무 커져서 타인의 성공으로 그걸 채우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의 것으로는 내 빈칸을 채울 수 없더라고요. 오직 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칸이었습니다. 그럼 질투는 무조건 나쁜 감정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질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친구의 승진을 질투한다면 그건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의 여유로운 삶을 질투한다면 그건 나도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질투가 나는 그 포인트가 바로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느낀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질투를 느꼈다고 자책하며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에너지를 내 성장의 동력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선택이죠. 저는 동기의 해외 연수 소식을 듣고 질투를 느낀 뒤에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도 저걸 진짜 원하나 하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해외 연수 자체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온라인 강의를 하나 신청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을 채워주더라고요. 질투를 느낀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비교의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의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에너지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조용히 기록해보세요. 저는 한동안 질투 일기를 썼어요. 오늘 누구의 어떤 모습이 질투가 났고 그게 내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적었거든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계속 쓰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주로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질투했어요.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였던 겁니다. 자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작은 것부터 바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중거 집단 만들기입니다. 비교 대상의 범위를 어제의 나로 좁히세요. 타인의 백보와 나의 일보를 비교하면 절망뿐이지만 나의 영보와 일보를 비교하면 성취가 보입니다. 남들은 10년을 달려온 결과를 보여주는데 나는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여백 채우기입니다. 질투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가장 크게 울립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해낸 작은 일들, 내가 마신 차 한 잔의 여유 같은 것들로 내 일상을 채워보세요. 내 안이 단단해지면 타인의 삶은 그저 참고서일 뿐 성적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밤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아이와 웃으며 놀았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책을 한 페이지 읽었다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내 일상을 채우다 보니 남의 SNS가 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SNS를 멀리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아예 SNS를 안 보는 날로 정해놨어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날이 제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내 하루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성인군자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다만 남을 응원하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저도 여전히 질투를 느낍니다. 완벽하게 극복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질투를 느끼면 아,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나갑니다. 그렇게 나를 채우다 보면 타인의 성공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충만할 때는 남도 축하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응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안정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응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응원하세요.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느낀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갉아먹지만 연결은 우리를 채워줍니다. 오늘 밤에는 남의 SNS를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당신의 빈칸에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문장 하나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고 갈게요. 진정한 응원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빈칸을 먼저 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핍일까요? 안정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일까요? 여러분의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빈칸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